그냥 은연장 이 개새끼 담가버리자. 뭐 죄도 없는데 일단 담가버려. 이런 거 없냐고. 그 녹취 갖고 오시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형님들 녹취 이거 찾아서 갖고 오시면요. 그냥 1,000만 원 드릴게요. 지금 녹취 엄청 많이 뿌려진 상태고 그 녹취에 지금 제 녹취를 찾아갖고 오시면요. 바로 1,000만 원 쏴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정말로 내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3,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사실 곱창집 3,000만 원도 안 들었고요. 뭐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억 1,000만 원에 엑시트를 했고 나머지 주식은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찍은 영상과 3,000만 원으로 처음부터 200억에 엑시트했다.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그냥 시비 걸지 마. 개 병신 같은 레카 새끼들아! 어? 안녕하세요. 장사의 신입니다. 매번 영상 올릴 때마다 제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냥 좀 그만해 개 씨부랄 레카 개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어쨌든 제가 요즘에 영상을 찍을 때 좀 정제된 영상을 보여드리고 좀 대본도 준비하고 좀 정제된 언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레카 개 쓰레기 새끼들이 그냥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거든요. 악플러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너네 인생 진짜 좆될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알지? 적당히 까불기를 바랄게. 지금 FM 땡땡 지금 이미 고소를 했고 저한테 DM으로 지금 살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적당히 조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사이버 레카들이랑 악플러들이랑의 문제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가면은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주접을 싸고 간다는 거 우리 구독자님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올린 영상은요. 형님들 제가 복귀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은 게 아니에요. 저에게 뭐라고 했던 레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로 인해서 깜빵을 갔다는 게 아니라 구속이 됐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했던 모든 내용들이 진실이 하나도 없어요. 진실이 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가 있겠습니까? 조만간 다 깜빵 가죠. 저만 깜빵을 안 갔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별 미친 소리들이 다 있어요. 장사의 신, 뭐 밀키트, 식품 표기법 위반, 뭐 밀키트 택가리, 신라면 로고 표절, 그냥 이렇게 병신 같은 소리를 계속하고 앉아 있어요. 법적인 제재나 조치를 받은 게 없어. 밀키트 택가리 깜빵 안 갔다고. 아니 시청, 구청에서 나와갖고 제재를 취한 적이 없어. 이 병신들아, 제발 좀 열받게 좀 하지 마. 아무런 조치와 제재를 받질 않았다니까? 뭔 말인지 알아? 그 미친 성우신인가가 나 사기죄로 고소했다가 결국은 지 혼자 그냥 쫄아가지고 취소했잖아. 고소 취하하고 잠수 탔잖아. 또 나와서 뭐라고 할지가 궁금하네요. 자, 그럼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해명을 하냐면요. 제가 정말 많은 협박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족에 대한 협박이 굉장히 컸고 또 제가 가세현 씨 녹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걔 쓰레기 레카 새끼들이나 저 협박하는 애들이 계속 선을 넘어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딸을 가지고 협박을 진짜 많이 했고 이거는 그냥 일부분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인스타 아이디를 은청조로 만들었어요. 은청조로 만들어서 딸 사진을 공개하겠다. 아빠를 쏙 빼닮았네요. 이러면서 딸 사진을 뿌리겠다고 이 밑에 글도 좀 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게 엄청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단 한 번도 제가 좀 형님들 저 좀 불쌍하게 봐주세요. 이런 걸로 제가 하려고 했다면 예전에 전부 다 공개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밑에 보면 크로코다일을 건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해요. 메일을 보내고 이 메일 내용 보시면 그냥 읽기도 싫어요. 읽기도 싫고 지금까지의 모든 이슈를 지가 만들었고 크로코다일을 뭐 고소하면 결국은 너도 좆된다. 이분은 제가 크로코다일을 고소 안 한 줄 알고서 이걸 보냈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런 내용들이에요. 아니면 자기가 이슈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냥 좆되게 만들겠다 이런 거고요. 다 자기 작품이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또 이게 저희 어머님 한갑대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장례식이라고 써놨어요. 나 진짜 나 이거 존나 어이가 없는데 너 이 개 씹새끼 너는 내가 끝까지 간다. 이게 그냥 넘어가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힘들어져요. 형님들 제가 저 충분히 먹고 살아요. 먹고 살고 너무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고 그래서 유튜브를 접는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더 큰 이유는 법적인 걸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법적인 결과가 계속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짜증나서 은퇴한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법정의 결과가 1년, 2년이 걸려요. 그럼 그동안 저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시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은퇴를 한다고 했을 때도 계속 악플이 쏟아지고 장난 전화 오고 계속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은퇴 하나 안 하나 그냥 계속 이런 상황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상황이 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하나 뭐 유튜브를 안 한다고 해서 끝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 거예요. 저는 거의 1월 달부터 지금이 8월이잖아요. 거의 만 7개월이 넘게 계속 악플러와 사이버 레카와 싸우고 있었어요. 방송을 하든 안 하든 계속 이런 상황에 놓여서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넌 내가 끝까지 가. 개 쓱새끼야. 자, 그리고 다음은 가세현 씨 녹취는 많은 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에게 이런 메일이 한 통이 2월인가 3월에 왔었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난처한 상황으로 곤란해하실 텐데 이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가로세로 연구소 지분 50%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50%를 인수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전화번호까지 써 있었고 제가 전화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끝까지 말렸습니다. 말렸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하지 않았고요. 아마 이 메일이 진실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제가 아마 전화를 했으면 이 지분을 지금 누가 가지고 있는지 대충 제가 알 것 같거든요. 저도 뭔가 조사를 하잖아요. 누군가가 갖고 있습니다. 그 지분을 인수해서 51%면 제가 그냥 인수해갖고 그냥 가세현을 없애버렸겠지만 50%에서 인수해도 뭐 경영권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50대 50이겠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도 2월, 3월에 왔는데 제가 지금이야 공개하는 거고 저희 어머님 영정사진, 딸 협박사진, 그리고 다른 녹취들 정말 많지만 제가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고 뭐 유튜브로 복귀하려고 했으면 예전에 전부 다 공개를 했을 겁니다. 가세현 씨와 그 누구야 위너즈 이름도 까먹었는데 그 최승정 씨인가 그분이 녹취한 것도 구독자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보내줬고 이게 다 뿌린 거예요. 누군가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법적인 걸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해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도 여전히 아직 이상한 쓰레기 렉카들 말 듣고 와서 똥을 싸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할 테니까 혹시라도 아직 뭐가 궁금하면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 마지막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 답답하면 얘기할 수도 있는 거지. 어제 제가 영상 썸네일에 저를 공격한 레카들은 모두 나락 같네요 라고 하면서 크로코다일, 구제역, 가세현, 카라큘라를 썸네일에 썼었어요. 전국진을 안 썼다고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국진 씨를 쓸 이유가 없었어요. 왜 씁니까? 저를 공격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다 조작질로 나락 갔으니까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올린 거잖아요. 전국진 씨가 현재 잘못한 건 맞지만 제 이슈로 조작질하거나 저를 협박한 건 아니라서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레카 새끼들이 뭐 레카들이랑 친하잖아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제가 전국진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달쯤에 아마 정국진 씨가 제가 벅벅 그리고 330데이 커피숍 있잖아요. 거기 중간 점검을 할 때 왔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는 첫 촬영을 하고 두 번째 중간 점검으로 구독자님들을 모셔놓고 팔아드리는 그런 컨텐츠를 했었거든요. 그때 저쪽 구석에서 앉아가지고 주작인지 아닌지 주작 감별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 뭐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뭐 대본이 있다, 뭐가 있다, 저 새끼 주작이다, 가서 확인해라 라고 해서 그 두 번을 제가 알기로 와서 확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 점검을 온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 후 2021년 9월 9일에 이렇게 카톡을 한 내용입니다. 처음 카톡한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카톡을 전부 다 찾아보니까요.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끝났고, 결국은 그 당시 촬영을 할 때 정국진 씨는 자기가 몇 줄을 팠는데 주작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을 정리하고 그냥 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당시 저도 정국진 씨의 그 주작 감별사라는 영상을 좀 재밌게 봤기 때문에 그냥 나이도 저보다 어리고 그냥 나중에 친한 동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고. 근데 어느 날 정국진 씨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후참 창업주에 대한 그런 걸 뭐 제보가 들어왔다.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표님이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고, 정국진 씨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한 2주 정도를 제가 팠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뭐 더 이상 뭐 확인할 게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정국진 씨도 저를 파다가 알게 된 사이였던 거예요. 그 이후에 제가 좀 이거는 원래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 다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믿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8일에 국진님한테 이렇게 카톡이 왔었어요. 내용 보시면 이제 뭐 이사 일정을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왔었는데, 그 당시 이제 지방에서 하던 사업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서울에서 재개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촬영을 할 때 영상에 나오시는 분한테도 돈 빌려주고 못 받고 그냥 도와주고도 못 받고 많은 분들한테 돈을 빌려줬던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냥 정국진 씨한테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저를 몇 주 동안 팠고 뭐 한 달 가까이를 넘게 팠는데도 아무런 뭐 주작을 발견하지 못했고 대표님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판단했다고 해서 저도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2천만 원을 서울로 이사 오는 비용 2천만 원을 제가 빌려줬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한 내용은 어쨌든 국진 씨랑 통화를 했었고요. 그냥 알겠다고 했고 이사 온 다음에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카톡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2022년 6월 달에 1,000만 원을 갚았습니다. 1,000만 원을 갚았고 나머지는 2022년 말까지 갚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 못 갚았어요. 몇십만 원씩 이제 돈 생기는 대로 계속 갚았었거든요. 그래서 좀 정국진 씨가 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이후에 제가 이제 2024년 초에 제가 이슈에 오르고 정국진 씨는 저를 지금까지 많이 캐왔기 때문에 저에 대한 루머가 헛소문이라는 거를 정말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명 영상을 만드는 거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와 정국진 씨가 어쨌든 몇 년 동안 총 만난 횟수는 제가 중간 점검할 때 2번 오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한 번 개인적으로 만났고 2번은 해명 영상을 만들 때 국진 씨를 만났습니다. 몇 년 동안 총 5번 중간 점검 2번 개인적으로 3번 해명 영상까지 포함해서 총 5번을 만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되게 고마웠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등을 돌리고 배신을 좀 때리던 시기였고, 근데 그 당시 제가 서민갑부 촬영팀에서 이건 전문가의 이제 뭔가 법적 검토 잘 받으면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서 정국진 씨와 그때 해명 영상을 끝까지 같이 만들지를 못했었어요. 지금 정국진 씨가 안 좋은 상황에 있지만 솔직히 저랑 나쁜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가 될 것 같은 사람이거나 뭐 돈 빌리고 안 갚을 사람인 걸 알면 제가 만나겠어요? 네?
아니, 맞잖아요. 어떻게 사기꾼이나 그 협박범인 줄 알고도 그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문제가 되겠죠. 결과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네가 그 전에 그 사람을 만났으니까 너는 나쁜 새끼야. 이게 맞아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그 사람을 알고 지낸 게 다 죄가 되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뭐 얼마나 있어요? 지금도 뭐 레카들이랑 저랑 친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가세현 크로코다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서로 고소 고발하는 그런 관계일 뿐이고요. 구제혁은 어제 보여드린 대로 저를 파겠다고 하다가 그냥 지 혼자 갑자기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예, 카톡 내용 보이시죠? 뭐 제가 다룰 만한 뭐 사안이 아니래. 뭐 저한테 뭐 연락하면 덤프트럭이 치인다 이렇게 크로코다일이 얘기를 했겠죠. 왜 덤프트럭이 치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렉가 누가 카라큘라? 카라큘라는 그분이 먼저 보작을 해서 제가 한 번 봤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슈가 터지고 나서 제가 먼저 보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만났다. 이렇게 카톡 조작을 해가지고 정국진 씨가 또 열받아가지고 그 카톡을 깐 거예요. 영상에서. 여기 보시면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기 전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탈세? 뭔 탈세랬는데 내가 뭐 그냥 막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그때 이슈가 한참 있으니까 그냥 고발한다고 고발장, 고소장도 아니고 고발장이에요. 예, 고발장이라고. 이러다가 갑자기 또 고발장 찢죠? 그리고 카톡 조작해갖고 날아가죠. 예,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 대표님 제가 부릅니다. 그러니까 보자. 제가 좋은 소식입니다 형님 했던 게 오후 6시 15분이니까 한 5분 전에 제가 이렇게 장사신님한테 대표님하고 카라큘라님 아시죠? 합니다. 6시 11분 그리고 6시 12분 이분 대표님은 시간 있으면은 원래 답장을 빨리빨리 잘 합니다. 예. 도대체 내가 왜 레카랑 친하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 밥 한 번 먹으면 친한 건가요? 지금 다 나를 깔라고 하거나 만나서 뭔가 딜하려고 하거나 하다가 안 되니까 다른 데서 그 짓거리 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나락 거잖아. 나락 가고 지금 경찰서랑 뭐 유치장 가고 맞잖아. 근데 내가 뭐가 친하냐고 레카들이랑 생각해봐. 내가 걔네들이랑 뭔가 딜이 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얘기도 못해요. 얘기도 못하겠지. 언제 뭐가 터질지 모르니까 얘기를 못하겠죠. 맞잖아요. 형님들은 되게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게 너 장사이신 지금 왜 나와? 너 뭐 녹취 까지거나 잘못한 거 나오면 어떡하려고? 씨발 찾아봐. 뭘 잘못했는데 내가 어떤 녹취가 나오고 뭘 잘못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만 지금 이 자리에 살아남은 거 아니야? 지금 누가 살아남아 있어? 아직까지도 그런 애들 AI 레카들에 선동당해가지고 악플 쓰고 앉아있고 주접 떨고 있고 가족 협박하고 있고 메일 보내고 DM 보내고 돈 뜯을 생각만 하고 앉아있고 내가 지금 나만 돈을 안 줬나? 난 좀 녹취가 나왔으면 좋겠어. 구제혁이랑 가세현이랑 녹취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내 얘기를 안 했을까? 그냥 은연장이 개새끼 담가버리자. 뭐 죄도 없는데 일단 담가버려. 이런 거 없냐고. 그 녹취 갖고 오시잖아요. 혹시라도 지금 형님들 녹취 이거 찾아서 갖고 오시면요. 그냥 1,000만 원 드릴게요. 지금 녹취 엄청 많이 뿌려진 상태고 그 녹취에 지금 제 녹취를 찾아갖고 오시면요. 바로 1,000만 원 쏴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가세현이 구제혁이랑 쿵짝쿵짝해서 장사이신 당구자 이런 내용들 혹시 녹취가 너무 많으니까 안 찾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찾아갖고 오시면 바로 1,000만 원 쏴드릴게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아직도 해명 영상을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본 건지 못 본 건지 그냥 걔 비용신 같은 딴소리 하는 애들한테 정확히 말해줄게. 짧게 빨리 말해줄 테니까 이거 좀 이해 못하면은 형이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줄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형 영상을 한번 쭉 봐봐. 제가 오바와 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계속 사과를 드렸고 매크로 자동 댓글 달았던 것도 지금도 계속 사과하고 있고 모든 사람한테 변상을 다 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부 다 변상을 해줬습니다.
변상을 해줬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짧게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회사 팔고 200억 한 방에 통장에 꽂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2020년 제가 7월쯤에 30대 자영업자를 찍으면서 통장에 돈이 한 방에 꽂혔다라는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에서 11월에 회사를 매각을 했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50억은 2020년 9월에 조기 상환을 받았습니다. 원래 1년이면 11월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정국진 씨와의 통화 내용도 있겠지만 회사를 매각한 다음에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알았고 그 회사가 뭐 요런 회사라는 거를 조금 디테일하게 알다 보니까 저도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회사에 있었고 돈을 계속 빨리빨리 달라고 독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자영업자 영상을 찍으면서 9월 달에 돈을 받기로 얘기가 된 상태여서 그 당시에 돈이 한 번에 꽂혔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현 잘못한 거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각 금액은 원래 200억이었지만 10억을 할인해서 190억에 최종 엑시트를 했고요. 여기에서 저와 와이프의 두 달치 월급을 플러스로 받았고 퇴직금까지 받았고요. 거기에 플러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께 그냥 회사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던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인수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돈을 바로 회수하겠다고 해서 회수하지 말라는 조건 이것까지 달고 190억에 최종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억 할인한 게 아니라 얼마 할인 안 해준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200억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79%의 제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총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50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나머지 21%의 주식은 제가 뭐 누구한테 판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21%의 주식은 무상으로 제 동생과 친구한테 줬기 때문에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 해명 영상에 모든 녹취와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 동생과 친구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끝까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게 뭐 기사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150억 1000만 원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끝까지 얘기를 안 하다가 이번에 공개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이런 이슈가 있지 않으면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동생들이 얘기하지 말아달라는 부분을 제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근데 회사가 190억, 200억에 엑시즈 됐기 때문에 당연히 200억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고 이 부분은 이런 이슈가 없었으면 저는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 레카 개 씹쓰레기 새끼들은 여기서 세금이랑 와이프의 지분이 또 네가 반반인데 150억도 아닌데 왜 150억이라고 하냐고 계속 주접을 싸고 있는데요. 그럼 와이프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와이프 돈이지. 그럼 이 돈이 레카 개 스발 네 돈이야? 네 돈이야? 그게 내 돈이지 누구 돈인데? 야 그러면은 뭐 세금까지 다 띄면은 걔 레카 개 쓰레기 새끼들은 악플러 쓰레기 새끼들은 너네 세후 금액을 얘기해. 야 연봉 4천이라고 어디서 얘기하지 마세요. 연봉 3,212만 9,720원이라고 꼭 얘기하고 다니세요. 뭔 말인지 아세요? 세금도 빼고 뭐 와이프랑 재산도 나누니까 금액을 최대한 계속 내리고 싶어 하는 너희 마음을 알겠는데 그냥 걔 병신짓 좀 하지 마. 아니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얘기해. 내가 계속 한 방에 돈이 꽂혔다. 이 부분 인정하잖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서 계속 이 이슈 갖다가 사람 중시를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가 인정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 주식을 팔았어? 판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줬잖아. 그리고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얘기 안 한 것 뿐이라니까? 이해됐니? 두 번째, 500억 자산 가냐고요? 이 부분도 제가 해명 영상에 충분히 해명을 했다고 봅니다. 제가 2023년 2월 19일에 주식 35억 날려서 재산이 465억이 됐다. 그런 영상들을 좀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명 영상을 최종적으로 2024년 1월에 슬프지만 주식 때문에 자산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해명 영상에도 공개를 했지만 현재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재산 280억 이상을 좀 공개해드렸던 것 같고요. 근데 공개하지 못하는 재산까지 포함시켜서 얘기해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그거보단 더 많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숫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숫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세 번째, 후참잘 단독 창업주가 아니다. 1호점 오픈한 사람은 제 명의가 아니었지만 그 통큰 술집을 운영했던 사람이 저고 제 매장을 다른 분에게 넘기면서 후라이드 참 잘하는지 간판을 걸고 기술을 전수해 줄 테니까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동네 형, 동생들이 장사가 잘 되니까 매장을 하나씩 늘려서 5개가 돼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진호 기자님이 후참 1호점 사장님을 인터뷰를 하러 직접 가셨어요. 처음에 이진호 기자님도 의혹을 제기를 했고 직접 매장을 돌면서 확인을 하신 겁니다. 여기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후참잘의 단독 창업주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단독 창업주가 맞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지점은 2014년 8월에 인허가를 받은 집이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후참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 사장님께 확인을 한다면 과연 은현장 씨가 창립 당시에 사장이 맞는지, 그리고 최근 공동 창업자로 알려진 이병헌 씨가 당시에도 일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 지점을 찾아가 봤습니다. 맨 처음에는 그러면 프랜차이즈식으로 한 게 아니고. 그렇죠. 프랜차이즈 개념이라기보다는 아는 동생이 후라이드 참 잘하는 집이라는 간판을 달고 가게를 하면 어쩌겠냐. 그게 은현장 씨. 네, 은현장은 그리고 대신에 그 약간 작은 호프집이나 이런 데다가 대신 푸드랑 해갖고 닭을 공급을 했어요. 처음에 할 때 그 이병현 씨가 뭐 공동 창업자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저는 그런 얘기는 1도 못 들었고 그 사람이 난 있는지를 지금 인제서야 알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제가 무슨 허위의 인물을 내세웠다,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서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들을 하셨습니다. 제가 해당 업주를 찾기 전에 찍었던 영상입니다. 저는 실제로 해당 업소에 찾아가서 관련 내용을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봐보세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우리 동네 형이에요.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한 8년째 한 건가? 한 7, 8년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호점 사장님이 제가 대표라는 걸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아직도 그 자리에서 후참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후참 초창기 점주님들 모두 제가 다 당연히 대표고 창업주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혼자 시작을 했고요. 혼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서 전부 다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돼서 와이프가 투입이 됐던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3천만 원으로 곱창집 차렸다는 게 거짓이냐? 전부 사실이고요. 곱창집은 동업으로 시작을 했고 동업이라는 말을 제가 안 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동업이라는 표현을 안 했던 이유도 있고요. 그 이유까지는 제가 따로 얘기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그분 매장에 가서 직접 촬영을 하면 좋고요. 제가 이번 이슈 때도 한번 촬영을 하러 가려고 했어요. 근데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워낙 공격들이 많기 때문에 매장이 피해가 갈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도 아직까지 곱창집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었고 장사로서요. 그때 뭐 유튜브 할 때가 아니니까 뭐 치킨집도 다 성공을 시켰었고 매장도 너무 많이 했었고 곱창집도 성공을 시켰고 이런 부분을 거기에 있는 광고업자들, 예전에는 전단지 책자를 뿌리던 시기였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그 피자헛에 있었던 배달하는 직원들, 중국집 직원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제보도 안 들어갔다는 거 모르시겠어요? 도대체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시겠냐고요. 자, 그리고 5번째, 제가 카페 매크로 썼다는 걸 인정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이슈가 터졌을 때 첫 번째로 집에서 혼자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뭘까를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오버한 부분, 과장한 부분, 이것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공격을 당한다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고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페 매크로를 썼다는 걸 인정을 제가 먼저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갖다가 제가 유일하게 인정한 것 같다가 지금까지 이슈를 만들었던 것 뿐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여기에는 6개월 전에 이렇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썼는데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7개월 된 것 같아요. 몇 년째 과거를 돌아보면서 많이 고민해 봤다. 근데
이렇게 카페 매크로 쓴 게 저의 잘못인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빨리 공개하고 사죄드리고 용서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사죄 커뮤니티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레카 새끼들은 제가 브이로그에 제가 이제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려고 준비했던 그 모니터 사진만 보고 그게 매크로라고 걔 싸집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저를 공격을 했죠. 그 우긴 화면이 매크로가 아니라고 내가 얘기했다는 거지, 내가 자동 댓글 프로그램을 안 썼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인정을 한 거란 말이야. 근데 뭘 내가 안 했다 그랬다는 거야. 현재는 전부 소명한 상태고 네이버에서도 카페를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다만 2024년도에 제가 네이버 대표 카페 후보였는데 거기에서는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동 댓글 달아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깊게 생각하지 못한 점, 이 부분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PD 연봉 20억. 제가 해명 영상에서도 정말 많이 만들어 놨고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11개월 동안 11억을 줬고요. 2023년 8개월 동안 7억 6천만 원을 줬습니다. 2023년도에 구독자랑 조회수가 더 많이 올랐고 제가 더 많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과장해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형님들 솔직히 그 정도 줬는데 PD가 자랑을 안 해요. 그냥 제가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땐 그게 제가 잘못된 거라는 생각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다시는 그러면 안 되겠다고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으로 자꾸 줬다는 표현을 썼는데 처음에는 월급으로 줬고 그 다음에 금액이 커지면서 PD가 법인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부가세를 제가 끊어주게 됐습니다. 근데 그걸 용역비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월급이라고 계속 표현을 했던 점,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째, 삼성 강의비 5천만 원 거짓. 자, 근데 여기 뭐 메일도 보여드릴 텐데요. 원래 훨씬 더 많은 메일이 있고요. 제가 형님들로 인해서 정말 너무 유명해졌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러브콜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삼성에서 실제로 강연 제안이 왔던 게 맞고 현대에서도 왔던 게 맞고, 여기 메일 보시면 임직원 16,000명, 오프라인 강의 참여자 500명 대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형님들한테 라이브 할 때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뭐 강의팔이, 뭐 강의 이런 거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냥 농담으로 그래서 원래 1시간 강의해달라는 거 2시간에 5,500만 원 줘. 정말 안 할 생각으로 던졌었거든요. 던졌었는데 이게 놀랍게도 그 가격에 강연을 원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형님들로 인해서 정말 인기가 높았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비가 5,500만 원이라고 한 겁니다. 제가 왜 삼성에서 5천만 원에 강의하자고 했다고 이야기했는지 이해가 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초록뱀이랑 전혀 관련 없다더니 거짓말이다. 법적 결과로도 나왔지만 저는 초록뱀과 관련이 없습니다. 2019년에 회사를 IOK에 팔았고요. 2020년에 IOK가 초록뱀이 관련된 회사라는 걸 알았고 전국진 씨 통화 그 녹취록에서 제가 초록뱀이 뭐 무서운 회사다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했던 건 회사를 매각한 이후에 저와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알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녹취 내용인 거고요. 제가 그래도 불안한 마음에 전환 사채를 1년 있다가 받을 수도 있는데 조기 상환을 계속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9월 달에 돈을 받았던 겁니다. 그 이후에 IOK 주식이 개떡상을 했죠. 근데 형님들 저는 그 주식이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팔고 나서 떡상했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가 조작이랑 연관이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식을 50억을 주식으로 바꿔서 그냥 뭐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고 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다니까요. 돈 주고 주식을 띄웠잖아. 띄웠는지 뭐 이슈가 있어서 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돈 받고 띄운 거잖아. 나랑 관련이 없다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초록뱀 43R 왜 갖고 있냐? 매매가가 왜 0원이냐?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이 좀 한번 영상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초록뱀을 그냥 단타로 그냥 급등락하는 걸 그냥 샀다가 물려가지고 몇 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해명 영상에도 있겠지만 몇 년 동안 뭐 300 벌었나 500 벌었나 그랬을 거예요. 100억을 넘는 돈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500만 원 벌었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라는 이 프레임이 씌워진다는 게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시나요? 왜 초록뱀 43R이 영원으로 바뀐지도 몰라요, 저는. 뭐 신주 인수권으로 뭐 바뀌면서 그렇게 됐대요. 그러면서 뭐 플러스 600 얼마가 나왔는데 그거 팔고 또 들어갔다가 물린 거예요. 그래서 총 기간 동안 수익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초록뱀 IOK 주식 갖고 있다고 해서 주가 조작이나 음모설에 연관된 사람이면 뭐 그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다 주가 조작범이에요. 그리고 저는 IOK를 해명 영상에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마이너스 92%인가 94%인가 그랬거든요. 현재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69%인가 그럴 거거든요. 제가 주가 조작범이랑 연관이 있을까요? 코인이야 씨발 무슨 90몇 프로가 말이 돼? 진짜 억울합니다. 해명 영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직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더 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애매하고 궁금하시면 좀 악플 달기 전에 제발 해명 영상 한 번만 좀 보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영상 길어져 갖고 뒤에 안 보고 앞에만 보고 걔 주접 사는 그 사이버 레카 쓰떼끼들은 그냥 꺼져 제발 보지 마 제발.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사기를 친 겁니까? 이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있어요? 누가 나 때문에 인생이 좆됐어요? 나 때문에 뭐 독박을 쓴 게 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한테 어떤 피해를 줬냐고요. 사기는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 3천만 원으로 200억에 엑시트 했다고 해서 네가 떴다고요? 저는 3년이라는 시간을 유튜브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PD를 만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지. 3천만 원에 창업해서 150억 1천만 원에 엑시트를 했다고 했으면 달라졌을까요? 정말로 내가 처음에 영상을 찍을 때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사실 곱창집 3천만 원도 안 들었고요. 뭐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50억 1천만 원에 엑시트를 했고 나머지 주식은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줬습니다. 이렇게 찍은 영상과 3천만 원으로 창업해서 200억에 엑시트했다. 달라질 게 있었을까요? 그냥 시비 걸지 마. 개 비용신 같은 레카 새끼들아. 어디서 주접 떨고 앉아있어. 제발 시비를 걸고 싶으면 제대로 된 걸로 시비를 걸어. 정말 과장과 오버한 거 죄송하고요. 네이버 카페 자동 댓글 프로그램 잠깐 쓰든 조금 썼든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하고 너무 깊게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광고를 들어왔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광고주님들께 1년 6개월치 3억 8천만 원 광고비 전액을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법적 처벌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또 장사의 신이 누구의 소속사다 뭐다 계속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호랑이가 누구 밑에 들어갑니까? 호랑이가 누구 밑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구 밑에 안 들어갑니다. 계속 저는 독불장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내가 소속사에 들어갔는데 PD한테 그렇게 돈을 줄 수 있고 직원한테 그렇게 맘대로 월급을 줄 수가 있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다 해도 충분해요. 직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누구 밑에 안 들어가요. 뭐 중국 자본 뭐 어쩌고저쩌고 걔 비용신 같은 아유 너 조만간 유튜브 삭제될 것 같아. 조심해. 조심해. 지금 유튜브가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 사이버 레카들 신고 기능만으로도 한 사람을 계속 괴롭히잖아. 그러면은 삭제가 될 수도 있어. 조심하길 바랄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분명히 복귀 영상이 아니다 라고 했었는데요. 복귀각 잡는다고 또 악플러들 정말 많았고 제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악플을 다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제가 복귀할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맞잖아. 하면 안 되겠다 하다가 아우 내가 보여줄게 하고 또 할 수도 있지. 아니 내가 뭐 내 영상 보라고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제 영상 필요하다 도움받고 싶다 하고 싶은 분들만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했다고 해서 형님들 제가 또 복귀한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냥 너무 스트레스도 받고 이런 거 찍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짜증나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게요. 또 영상 너무 길게 찍어서 사이버 레카 개 비용신 쌉쓰레기 새끼들은 또 앞에만 보고 주접 쌀 것 같은데 뒤까지 끝까지 안 볼 거면 그냥 꺼져. 자, 그리고 충분히 너무 많은 해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형님들이 한번 누워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 새끼가 사기를 진짜 친 건지. 밀키트 택가리 아무런 조치나 제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택가리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신라면 로고 표절 연락 온 게 없어요. 없잖아. 사기친 것도 없고요. 레카랑 친하지도 않고요. 그냥 전 저대로 살게요. 제발 주가 조작이랑 엮이고 뭐랑 다 엮이면서 사람을 사기꾼으로 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날씨 더운데 몸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몸 건강 유의하시고요. 감사합니다.